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5살 소년이 살인범으로 몰린 지 16년 만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살인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했던 최모 씨가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옵니다. 15 어린 소년은 31살이 되어서야 살인자라는 주홍 글씨를 지웠습니다. 그 당시 그 형사분들이나 검찰분들이 제가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면은 그게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최 씨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죄도 없는 우리 아들을 그 가난한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이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요 폭행으로 그렇게 하면서 재판부는 과거 재판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겠지만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하고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숙고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그러나 재판부가 잘못된 재판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최 씨나 숨진 택시기사 유족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성토했습니다. 결론만 딱 말하고 유감 표명한다. 그리고 지난 재판부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했을 텐데 아쉽다. 이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잘못이 있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삼내 나라슈퍼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범인으로 몰았고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이끌어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확정 판결 이후 유력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국가 권력이 불법적인 수사로 사회적 약자를 범인으로 몰아 옥살이를 시켰고 살인사건의 유족들 역시 냉가슴을 앓아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습니다. 가짜 살인범을 만들고 진범을 풀어준 공권력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 판결 직후 진범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어 상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체육회 한 사무처장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가족이 산하단체 임원으로 선임된 데다 총선 개입 의혹이 추가돼 부적절한 처신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4월 총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4월 7일 전주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생활체육회 산하단체 간부들과 지방의원 그리고 모 후보 부인이 선거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시 녹취 내용을 보면 전북체육회 류 처장은 이 자리에서 모 후보를 돕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류 처장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립서비스로 그냥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철이니까 3번이나 갔습니다. 3번이나 가서 우연히 하고. 그러나 80만 명의 생활체육 동호인을 이끄는 처장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죠, 사실은. 내가 지나가 보니까 좀 부적절하긴 하더라고요. 이 녹취 사건 이후 전북 자전거 연합회는 종합경기장 사무실에서 쫓겨납니다. 자전거 연합회 간부가 류 처장의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이런 이유로 사무실에서 쫓겨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 가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질이 나니까 나가보려고 하더라고요. 저 사무실 빼라. 류 처장은 자전거 연합회의 사무실 퇴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류 처장의 부적절한 행동은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닙니다. 류 처장이 송하진 지사의 측근이기 때문인데요. 도지사의 측근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류 처장은 지난 2014년 10월 전북생활체육회 사무처장에 오릅니다. 당시 한 신문의 인터뷰를 보면 전북도지사 선거를 도운 인연으로 사무처장에 선임돼 보훈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 내용이 나옵니다. 류 처장은 도지사 선거 캠프에 몸을 담고 생체업 사무처장에 올라 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류 처장의 부인과 딸 그리고 친형이 체육회 임원과 지도 강사로 선임된 걸 놓고 체육계에서 뒷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류 처장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지사의 측근 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전북체육회 처장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가족과 형의 인사 개입을 빚는 논란만으로도 도지사의 측근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체육회의 두 번째 고위급 인사가 가족 채용에 이어 선거 개입 여부로 또 논란에 휩싸이자 전라북도는 류 처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재검토를 통보했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전라북도가 행자부 심사 전에 종합경기장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이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760억 원을 들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짓습니다. 현 종합경기장은 공원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달 초 행정자치부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종합경기장 부지 양여 조건 협의가 필요하고 예전 이전 사업자인 롯데쇼핑의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심사가 있기 8일 전 전라북도가 행자부에 이러한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종합경기장을 하지 못하도록 몰고 가기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전라북도는 행자부에서 먼저 사업에 관한 의견을 물어와 사실 그대로 답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다 법적 분쟁이 일어나면 더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혼란과 혈세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그런 지원을 미리 클리어하게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도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에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라북도가 계속 문제를 삼으면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을 둘러싼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갈등 속에 지난 2005년 시작된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빠르면 다음 주에 만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을 해결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달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고 공직사회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긴 부각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김영란법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올 추석 때 선물용 주문이 늘어 매출이 지난해보다 30%나 증가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선물 한도를 5만 원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찬밥 신세였던 만원대 선물이 설 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10,000원짜리 선물을 누가 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또 의외로 10,000원짜리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나중에는 중간에 박스가 없어서 못 파는 약간 그런 양상을 보였고 한우 세트, 홍삼 가공품 판매 업체들도 5만 원 미만 제품으로 내년 설 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계속 진행이 되는 이상 가격대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의 상품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인과의 식사 자리를 피하거나 각자 밥값을 내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 중앙부처와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기존 관행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전북도 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은 전북도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밥값은 도청 직원들과 도의원들이 각각 지불했습니다. 집행부는 집행부가 것을 내고 의회는 의원들 것은 우리 의회가 내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더치페이를 하는. 지난해 한 단체장은 국가 예산 문제로 국회 관계자와의 식사에 3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할 때 선물을 사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모습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기 사갖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도 밥도 않고 이런 상황도 생겼다고 서로 오해받으니까.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김영란법이 가져온 유통업계와 공직사회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새만금의 투자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100년 동안 임대를 허용하고 개발 사업자가 자녀 매립지를 장기간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과 관리 주체를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하고 새만금 위원회 심의 사항에 규제 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대선에서 당선된 트럼프가 공약대로 보호무역과 미국 자본의 해외 유출 방지를 추진하면 세계 경기가 위축돼 전북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북연구원은 트럼프 당선과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한 시티그룹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경우 자동차 부품과 석유화학, 철강 등에서 지역 내 총생산이 3,208억 원 줄고 고용인원이 2,944명 줄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또 농업 분야에서 한우와 쌀에 대한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선 전후 행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황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쌀값 하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종합처리장에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농림수산발전기금 213억 원을 활용해 농협 미국 종합처리장 7곳에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추가 지원을 요청하면 자금을 더 마련해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내린 뒤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비가 그친 뒤 낮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